네, 진사로입니다. 52회 한능검 기본 31번부터 해설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죠. 환곡의 폐단을 시정하라. 경상우병사 백낙신의 탐욕과 수탈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소 라고 유계춘이라는 분이 맨 앞에 서셨습니다. 자, 이 사건은 바로 임술 농민 봉기죠. 진주의 몰락 양반 유계춘이 이제 경상우병사 백낙신의 탐욕과 수탈을 견디지 못하여 이제 민중들과 함께 봉기를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자, 요 임술 농민 봉기는 철종 시기에 있었는데 더 중요한 건 이때가 완전 세도 정치가 판치던 시대죠. 심지어 철종마저도 이제 세도 가문들이 그냥 세운 왕이잖아요. 뭐 어쨌든 그래서 요 임술농민 봉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물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그 안핵사로 가셨던 박규수라는 분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삼정 이정청 설치를 건의했다. 이 환곡의 폐단, 전정, 군정, 환곡 요게 이제 잘못됐으니까 이걸 좀 바로 잡자 해가지고 삼정 이정청을 설치하십시오라고 건의를 한 거예요. 이 박규수 안핵사가. 그래서 삼정 이정청을 설치하게 되지만 제대로 기능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그 주 지배 세력들, 즉 세도 가문들은 뜯어먹기 바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삼정 이정청 하면 이거 삼정 문란 바로 잡으면 자기네들 먹고 이제 자기네들 그 뒷돈 못 챙기니까 삼정 이정청 제대로 기능 못합니다. 어쨌든 정답은 4번이고, 자, 소격서를 폐지하였다. 이건 중종 때 있었던 일인데 요 관련된 분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조광조. 자, 직전법을 실시하였다. 요거는 이제 세조 때죠. 수양대군. 척하비를 건립하였다. 흥선대원군이 집권했던 시기. 물론 왕은 고종이었고 당시에 고종이 어려서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했었어요. 그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임술농민 봉기 10년 정도 뒤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딱 맞겠네요. 자, 32번 가겠습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자, 가에서 다학생이 발표한 내용을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최익현이 일본과 서양은 같다는 외양일체론을 주장하며 일본과의 수교에 반대하였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양로 등은 서양과의 통상을 반대하는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지지하였습니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만손을 중심으로 한 영남지역 유생들은 조선 책량 유포에 반발하여 만인소를 올렸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거는 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 내용이네요. 일단 고종이 즉위했을 때 앞선 문제에서 말씀드렸듯이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해요. 10년 좀 못 되는 기간 동안 집권을 합니다. 그래서 이 흥선대원군이 집권한 다음에 이제 고종이 친정을 하게 되죠. 근데 이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에 이제 통상수교 거부 정책 나왔지만 거기 관련된 게 병, 재병, 오신, 척 이런 것들이 이어져요. 시간순입니다. 병인 박해, 제너럴 셔머너 사건, 병인 양요, 오페레트의 남행군묘, 도굴시도 사건, 신미양요, 척하비의 건립 이렇게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 나에 나와 있는 요 이양로 등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지지하였습니다라는 건 요 시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이양로라든지 기정진 같은 분이 계십니다. 자, 근데 요 시기가 끝나고 나서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하게 되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민씨 세력들 그 고종의 아내 부인 명성 황후 이제 민씨잖아요. 영민씨. 그래서 그 주변 세력들이 이제 집권을 하게 돼요. 이때부터는 이제 개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화가 실행이 돼요. 일본이 운요 사건 터뜨리고 강화도주랑 맺죠. 그러면서 이제 개화가 실행이 되는데 이제 이 과정에서 그 개화를 반대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일본과의 수교 반대, 이 최익현 선생의 외양일치론이 이 과정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제 처음에 개화가 실행이 돼서 이후에 이제 그 운요 사건 및 강화도 조약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강화도 조약을 맺으려고 하니까 최익현 선생이 반대했다 이거죠. 근데 결국 조약은 맺어집니다. 자, 이렇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강화도 조약 이후에 뭐 일본으로 수신사가 가잖아요. 1차, 2차 나눠서 가고 2차 수신사로 김홍집이 갔다가 조선 책략을 갖고 옵니다. 조선 책략, 유포.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반발해서 영남 만인소를 올리게 됐다라는 이런 흐름인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에서 이미 순서는 나왔어요. 이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이 일본과의 수교 반대는 강화도 조약 즈음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화도 조약 맺어지고 개화가 되니까 조선 책략 오고 영남 만인소 사건 나왔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영남 만인소 사건으로 이어졌다. 시간 흐름으로 써놨습니다. 그래서 나, 가, 다 순서인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관련된 키워드로 좀 더 말씀을 드릴 만한 게, 여기서 이제 영남 만인소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 최익현이 이렇게 반대하면서 상소를 올렸는데, 그게 지부 복궐 척화의소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지부라는 게 이제 도끼를 들고 와가지고 안 됩니다라고 도끼를 내리치면서 이제 상소문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지부복궐 척화의소라고 부릅니다. 이 최익현 선생은 이제 뭐 이렇게 통상수교에 반대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그 전에 흥선대원군이 이제 물러나게 만드는 그런 큰 역할도 하셨어요. 고종 이제 나이가 됐으니 직접 정치하십시오. 이제 대원군 그만하고 고종이 직접 정치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상소 올려가지고 이제 원래 고종이 총회해가지고 최익현을 호조 참판으로 받아들이고 막 이랬던 일도 있었는데, 이분은 이제 위정척사의 대표적인 분이다라고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33번 가겠습니다. 밑줄근 거사로 옳은 것은, 자, 이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나는 개화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1884년 이곳 우정총국의 개국 축한을 이용하여 거사를 감행하였습니다. 라고 나왔죠. 바로 갑신정변입니다. 1번이에요. 하여튼 우정총국 개국 축하는 나오면 이건 그냥 갑신정변이죠. 다만 이제 요 1점짜리니까 답은 금방 나오는데, 대신에 갑신정변의 영향 정도는 기억하셔야 돼요. 한성조약, 이제 나와 있다시피 청나라에 의해서 3일 만에 실패로 끝나고 일본하고 한성조약을 맺게 되고, 또 하나는 텐진조약이에요. 이 텐진조약은 조선이 맺은 게 아니라 청나라랑 일본이 맺은 조약입니다. 야, 우리 조선 땅에서 이렇게 싸우면 안 되니까 둘 다 군대 빼자. 대신에 어디가 들어올 일 있으면 먼저 우리 서로 얘기해 주자. 뭐 이러면서 이제 맺은 조약이 텐진 조약이에요. 자, 요 을미사변은 그 일본이 명성황후를 시해한 사건을 말하죠. 고종이 러시아를 이용해서 일본을 견제하려고 시도하니까 이제 일본이 명성황후를 죽였다. 이게 을미사변이고, 자, 이모군란은 이제 갑신정변 이전에 있었던 일이죠. 99인들이 이제 월급도 오랫동안 못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신식 군대에 비해서 차별을 받는 이런 일들이 쌓이다 보니까 일어났던 군인들의 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아관파천은 을미사변 이후에 이제 고종이 신변의 위협을 좀 느꼈고, 한편으로는 일본의 힘을, 조선 땅에서 일본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서 실행했던 정치적인 행동이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34번이에요. 다음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백산 집결, 황룡촌 전투, 전주성 점령, 우금치 전투,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 흐름, 이거 사건 보시면 바로 나와야 됩니다. 자, 요거는 동학 농민운동이에요. 자, 이 백산 집결 전에 뭐 고부봉기도 있었죠. 이제 당시 그 전라도 고부군수 조병갑의 수탈에 저항해서 이제 전봉준 등이 봉기를 일으켰다가 이제 이 조병갑이 서울로 도망가죠. 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안핵사 이용태가 조사하러 나와가지고 하라는 조사는 안 하고 농민들을 탄압하니까 안 되겠다고선 다시 일어난 게 백산 봉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동학 농민운동이 시작됐다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보구관민 나와 있지만 제폭구민 이런 기치를 내걸고 이제 황룡촌 전투 및 황토현 전투가 조금 먼저예요. 이 전투를 치러서 관군의 승리를 거두고 전주성을 점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전주화약을 맺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전주화약 당시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
이때 이제 정부기관 쪽에서는 교정청, 그 다음에 농민들 쪽에서는 집강소를 설치해서 개혁을 추진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다만 이제 이 과정에서 전주화약 전에 정부에서 또 청나라에다가 SOS를 했어요. 그러니까 청나라가 오케이 군대 끌고 갈게 라고 하면서 일본에 통보를 합니다. 앞선 문제 있었죠. 텐진 조약 때문에 너희한테 얘기한다. 우리 조선 들어간다. 그렇게 알아라. 그러니까 일본이 알았다 하고서는 자기네들도 군대 끌고 들어와요. 그래서 경복궁 점령하고, 일본이 경복궁 점령하고 청나라한테 싸움을 거는 게 청일전쟁이죠. 그러니까는 부랴부랴 전주화약을 맺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교정청을 설치하고 농민은 집강소를 설치해서 개혁을 추진하는데, 이 과정에서 일본이 청나라의 이제 청일전쟁을 우세하게 이제 잡아요. 우세하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 쪽에서 이제 야, 너네 이제 개혁하자 해가지고 이 교정청을 없애버리고 바로 군국기 묻혀. 이러면서 이제 1차 갑오개혁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흐름까지 기억해 두시면 더 좋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게 정답은 있었고 2번이고요. 자, 이 우금치 전투에서 이 그림대로 보시면 알겠지만 이 농민들은 총도 없고 이거 죽창이잖아요. 이걸 들고 이제 올라가는 거고, 여기 위에 일본군들은 총 들고 서 있죠.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 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패배를 하고 나중에 전봉준 장군이 결국 잡히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동학농민운동이 결국은 실패로 끝나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기죠. 자, 외교장각 도서가 약탈되었다. 병인양요. 프랑스가 약탈해 갔죠. 그 다음에 홍의 장군 곽재우가 의병장으로 활약하였다. 이거는 이제 임진왜란입니다. 서북인에 대한 차별이 원인이 되어 일어났다. 앞서서 나왔는데 이게 홍경래의 난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5번 갈게요. 가에 들어갈 인물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연해주 독립운동의 대부 가라고 나왔습니다. 자, 안중근의 하얼빈 의거를 도운 숨은 공로자, 연해주에서 권어표를 주식하여 독립운동을 이끌었다. 우리는 그를 알고 있는가? 예, 저는 압니다. 이분은 최재형 선생님이죠. 자, 최재형 선생님. 정답은 4번입니다. 뭐 다른 분들이 이제 관련이 좀 적어서 그렇게 답을 내도 되겠지만 이 최재형 선생님은 정말로 대단하신 분이에요. 원래 이제 제가 알기로는 출신이 천인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노비 백정 그쪽 천인 출신이신데, 이제 개항 시기에 일찌감치 어렸을 때부터 그 연해주 쪽에 계셨고, 거기서부터 이제 그 연해주에서 잔뼈가 굵어요. 성장을 하시면서 이제 군납 업무 같은 걸 이용해서 이제 굉장한 부를 축적을 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축적한 그 굉장한 부를 갖다가 모조리 독립운동에다가 집어넣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권어표를 조직하던 이 당시에는 연해주 지역의 최고 대부호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인이 연해주로 이제 와요. 그러면은 이제 최재형 선생한테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몇 가지 물어보고, 아, 그러면 당신은 이런 일을 하시면 되겠군요 하면서 할 일을 정해줘요. 그러면 가서 그 일을 하면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조직 이름이 권어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연해주로 갔던 한인들은 굶어 죽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게 이제 다 최재형 선생님께서 일자리 만들어주고 이렇게 뒤를 봐주시면서 이제 그 한인들에 대한 빼치카라고 불릴 정도로 이렇게 이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셨고, 그래서 연해주 지역 한인들은 또 그렇게 하면서 번 돈 중에 일부는 독립운동에 이제 지원하고 이렇게 이루어졌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뭐 연해주 지역에서는 뭐 거의 최고 존경받을 만한 분?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뭐라고 쓰긴 뭐하지만 연해주 지역에서 가장 존경받아 마땅한 분이다라는 거고, 여기도 나와 있다시피 안중근 의사 그 12단지 동맹에 하얼빈 의거를 이제 금전적으로 지원하게 됐어요. 이제 이런 분이죠. 다만 1920년인가 이때쯤에 그 일제 밀정에 의해서 안타깝게 돌아가시게 됐다라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이 박은식 선생님은 민족주의 역사학자죠. 대표적인 책으로 두 개가 있어요. 한국 통사랑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 민족 혼을 강조하신 분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한국 통사할 때 통은 고통,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할 때 혈은 피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아픈 역사를 많이 쓰신 분이에요. 우리 나라 뺏기는 과정 이런 거를 많이 쓰셨던 분이고 이제 국혼을 강조하셨다. 그리고 임시정부에서 대통령도 하시고 뭐 신한혁명당이나 이런 거 조직하시기도 하고 업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이봉창 의사는 뭐 잘 아시겠지만 한인 애국단 소속이죠. 일본 왕이 탄 마차에다가 폭탄을 투척하는 의구 활동을 벌이셨으나 애석하게도 성공은 못했어요. 자, 그렇고 이 주시경 선생은 한글 학자입니다. 이 한글이라는 단어를 맨 처음 쓰신 분이 바로 주시경 선생이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일제강점기 직전에 대한제국의 학부, 지금의 교육부입니다. 이 학부 산하 국문연구소에서 우리말을 연구했다. 그 다음에 가끔 이제 뭐 본문으로 주시경 선생이 출제될 때 나오는 게 호가 한인샘이에요. 한인샘. 우리말로 본인의 호를 쓰셨고, 그 다음에 별명이 있는데 이분의 별명이 주보따리. 강의를 하러 다니면 항상 보따리에다가 책을 잔뜩 들고 다닌다 해서 주보따리라고 불렸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참고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36번 가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단체 활동으로 오른 것은, 자, 오늘 신문에 가가 종로에서 만민공동회를 열어서 러시아 군사기관 철수를 요구했다는 기사가 실렸네. 지난 기사에는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 요구를 반대했다는 내용이 실렸었지요 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 단체는 바로 나와야 되는 독립협회입니다. 이 독립협회가 이제 뭐 독립문이나 독립문 건립하고 독립신문 발행했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만민공동회,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 요구 저지. 이거 저지했어요, 결국. 이제 그러면서 이게 이제 효과가 있다라는 게 나오니까 관민공동회, 정부 관리까지 와가지고 함께 집회를 열게 된 거죠. 여기에 참여하셨던 분으로 박정양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박정양이라는 분은 그 초대 주미공사예요. 그러니까 미국 외교관 초대 주미공사로서 이제 업무를 하셨고, 또 하나가 관민공동회 정부 측에 참여했다. 이런 게 시험에 나온 적도 많이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은 헌의육조를 결의해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나오는 게 그 중추원 관제 개편을 통해서 중추원 개편을 통한 의회 설립 추진. 그러니까는 특히나 이제 고정이 이제 지켜보다가 이놈들 봐라 라고 생각했던 게 아마도 의회 설립 추진 쪽이 아닐까 싶어요. 이제 본인의 권력을 이제 어느 정도 뺏어가겠다는 뜻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종이 독립협회를 나중에 강제 해산시키죠. 한국협회나 이런 데 동원해가지고 그 상인들 동원해서 독립협회 해산시킵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 제가 그 얘기한 거에 정답은 있습니다. 2번 독립문 건립을 주도하였다. 이게 이제 독립협회고, 태극서관을 운영한 거는 신민회. 뭐 자기회사 같은 것도 있고, 오산학교, 대상학교 설립했다, 내지는 신흥 강습소를 설립했다, 이런 것도 있죠. 고종 강제퇴위를 반대한 단체는 대한자강회. 그 다음에 국제보상운동을 지원하였다. 아까 베델 나왔을 때 말씀드렸네요. 대한매일신보 같은 언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7번 갈게요. 밑줄근 2단체로 오른 것은, 자, 1910년대 국내에서의 항일 독립운동, 박상진을 중심으로 1915년 대구에서 결성된 이 단체라고 돼 있죠. 독립전쟁 자금모금, 친일파 처단 등의 활동을 했다. 박상진 선생이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대한광복회예요. 1번이 정답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지만 이게 1910년대 국내 비밀 결사예요. 이때는 뭐 대놓고 활동할 수가 없던 시기예요. 무단 통치니까. 대표적으로 두 단체를 기억하시는데, 이 대한광복회, 박상진 선생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독립의군부, 요거는 이제 임병찬 선생님. 자, 대한광복회에 대한 중요 키워드는 여기 나왔습니다. 공화정치를 목표로 했고, 독립전쟁 자금모금, 친일파 차단 등의 역할을 했다. 이게 나와 있고, 이제 이 독립의군도 기억해야 돼요. 이거는
고종의 밀명을 받아서 조직이 돼요. 그러니까 고종이 임병찬 선생한테 야 병찬아 너 이런 활동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임병찬 선생이 독립의군부를 조직했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복벽주의. 이제 제가 이해하는 걸로는 그냥 왕정복고. 왜냐면 고종의 밀명을 받아서 조직됐기 때문에 공화정치 이런 거는 안 되잖아요. 이제 복벽주의, 즉 왕정복고주의다. 이걸 표방했고, 또 하나가 그 조선 총독부에다가 국권 반환 요구서를 제출하려고 시도했다. 이 정도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1910년대 국내 비밀결사 정리 한번 했습니다. 자, 38번 갈게요. 자, 다음 상황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에서 이렇게 고른 것은, 자, 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제암리에 있다. 이곳에서 일본군은 교회 마을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4개월 간 후 불을 질렀다고 한다. 여기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프랭크 스코필드 박사님 나와 계시죠. 이제 앞서 그 프레드릭 맥켄지 그분 설명하면서 제가 제암리 학살 사건 얘기했었고, 거기서 이제 이 스코필드 박사님이 이 참상의 사진을 찍어서 전 세계에 보도되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하셨다. 여기 자전거가 옆에 있는데 이 스코필드 박사님이 당시에 이 다리가 굉장히 안 좋으셨어요. 무릎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이 자전거를 타고 화성까지 와가지고 이 사진을 다 찍어서 보도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자, 이 제암리 학살 사건이 발생한 시기는 3.1운동 직후입니다. 이제 한 달 정도 뒤인가? 3월 31일인가 아마 그때쯤일 거예요. 그래서 같은 1919년이죠. 그러니까 이제 시기는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 다가 되겠죠. 근데 이제 저는 이 제암리 학살 관련된 그 기념관이 있어요. 이 화성 제암리에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이제 이 스코필드 박사님의 사진들도 보고 그랬는데, 아, 진짜 일제는, 이게 좀 그래요. 예. 자, 하여튼 그렇고, 자, 39번 가겠습니다. 가해당하는 인물로 옳은 것은, 자, 가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에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라고 나왔죠. 호는 도산, 대성학교 설립, 흥사단 조직, 이렇게 나왔습니다. 바로 나와야 되죠. 안창호 선생님이에요. 예,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안창호 선생님. 예. 이제 도산 안창호라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부르죠. 그 다음에 이제 대성학교 설립, 이분이 하셨던 것 중에 이제 또 하나가 신민회를 조직했다잖아요. 안창호, 양기탁 이렇게 이제 딱 나오잖아요. 신민회 조직하셨다. 이제 그리고 나중에 이제 미국 가셨을 때는 흥사단을 조직하시기도 했다라는 거죠. 예, 이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선지에 나오신 이 네 분이 전부 다 이게 무게감이 어마어마하신 분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사에서 빼놓으면 절대 안 되는 이 어마어마한 무게감을 가지신 분들이 선지에 딱딱딱딱 걸렸습니다. 이제 뭐 안창호 선생님이야 여기 나와 있는 대표적인 키워드들이 다 있으니까 이제 그만 말씀드리겠지만, 요 김규식, 여운형 요 두 분, 이 두 분은 거의 제 생각에는 영혼의 단짝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두 분이 실제로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하셨던 활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 두 분이 같이 하셨던 대표적인 활동이 크게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두 개가 뭐냐면 신한청년당하고 또 하나가 이제 광복 이후에 좌우합작 운동이에요. 이 두 분이 저승에서 만나셨으면 어떤 얘기를 하실까라는 생각도 가끔 드는데, 이 두 가지만 봐도 이것도 어마어마한 무게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신한청년당은 여운형 선생이 조직하셨고, 이 김규식 선생은 신한청년당의 당 대표 자격으로 파리 강화회에 파견이 됐었어요. 근데 파리 강화회에서 야, 당 대표는 못 들어온다. 여기는 적어도 한 국가의 대표 자격이 있어야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니까, 나중에 임시정부가 설립되자마자 이 김규식 선생한테 임시정부의 그 정권 대신 자리를 줘요. 그래서 이제 임정 대표 자격으로 파리 강화회에 입성을 했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어쨌거나 이 신한청년당은 여운형 선생이 조직하셨고, 김규식 선생은 이제 파리 강화회에 가셨다. 이게 이제 다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이거, 요거 기억하시고, 그 외에 이제
이제 김규식 선생은 그 외에 뭐가 있냐면 임시정부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임시정부에서 부주석, 김구 선생께서 주석하시고 그 당시 부주석이 김규식 선생이었고, 그 다음에 광복한 이후에도 김구 선생하고 함께 남북협상하러 가시죠. 평양 가서 김일성 만나신 분입니다. 남북협상. 자, 그 다음에 여운형 스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두 가지 활동 외에는 이게 있어요. 조선건국준비위원회. 광복되자마자 바로 그날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통해서 뭐 안재홍 같은 분하고 함께 이제 그 조선 총독부가 바로 물러나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이제 치안이나 행정이 급해요. 그래서 이제 이 조직을 만드셔가지고 이제 당장 급한 치안과 행정을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시키려고 이렇게 노력하셨던, 이런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저하업적 운동을 벌이셨다. 뭐 이 정도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써놓은 게 이게 전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이다라는 거고, 와, 그 다음에 이동희 선생님, 이분은 자, 그 처음에 이제 연해주 지역에서 주로 활동을 하셨어요. 이 연해주 지역에서 활동하시면서 했던 일이 뭐냐면은 대한광복군 정부를 설립합니다. 이제 어마어마하게 전투력이 출중하신 군인 출신이기도 한데, 이제 대한광복군 정부를 이제 설립을 하셨고, 이 대한광복군 정부가 나중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흡수 통합되잖아요. 뭐 상하이에 세워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다가 한성정부 있었고 대한광복군 정부 있었고, 이런 정부들이 다 전부 다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이렇게 통합이 되는데, 이때 통합이 되는 그 과정에서 초대 국무총리를 하십니다. 예, 뭐 이 정도만 말씀드려도 이제 무게감이 어마어마하죠. 예.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좀 대단하신 분들이라서 설명이 길어졌어요. 40번 가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죠. 이곳 임청각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낸 석주 이상용 선생의 생가입니다. 자, 이 국무령제는 사실 그 대통령제 이후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 박은식 선생님이 잠시 대통령을 하셨다가 국무령 제도로 헌법이 바뀌는데, 그때 초대 국무령을 했었던 분이 바로 석주 이상용 선생님입니다. 이분의 생가 임청각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이분은 이회영 등과 함께 만주 삼원부에 경학사와 가를 세웠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이게 만주 삼원부에 세운 경학사, 이게 한인 자치기구고요. 그 다음에 요 관련된 게 결국은 뭐냐면은 그 신민회랑 관련이 돼 있어요. 경학사라든지 삼원부 지역 요거는. 그래서 요거는 저 신흥 강습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 수 있는 키워드가 뭐가 있냐면은 이제 이상용 선생님으로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만주 삼원부에 경학사를 세웠다. 이게 이제 신민회가 세운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랑 같이 나올 만한 게 신흥 강습소라는 거죠. 이게 지역도 기억하셔야 되는데 서간도 지역이에요. 자, 근데 여기 뒤에 보시면 일제는 이곳이 독립운동가를 다수 배출한 집이라여 철기를 내어 훼손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 볼 때마다 이게 참 제가 혈압이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여기 뭐 2025년까지 복원 예정에다 돼 있는데, 지금 임청각 이제 지금 거의 다 복원이 됐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제 한번 가봐야죠 또. 자, 어쨌든 정답은 3번이고요. 자, 이 동문학은 그 1880년대에 세워졌던 그 통역을 위한 어학교육기관이에요. 그 다음에 배제학당도 역시 같은 시기에 세워졌는데, 이건 이제 서양 선교사 아펜젤러 선생이 세웠다. 요거는 한 번쯤 봐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성사범학교는 2차 갑오개혁 때 교육입국조서, 이게 반포가 되면서 근대적 교육제도가 확립이 돼요. 근데 이제 이 근대적 교육학제에 맞추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먼저 있어야 되니까 한성사범학교를 먼저 세워서 운영했다라는 걸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40번까지 말씀드렸고요. 41번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